결국 이 재판부는 우리가 기존의 피해자에 대한 진술을 좀 확인하거나 성인지 감수성을 이용했던 이유가 뭐야? 안녕하세요. 법률사무님께 김민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3도 1308 하나에 관련돼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판례가 나오고 나서 저희 의뢰인들조차도 지금 이 판례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저희한테 유리한 거 아닙니까? 라면서 문의를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문제는 이 판례를 기사가 나온 것처럼 해석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계속해서 답을 하다가 이제 아예 영상을 하나 촬영을 해야겠다 싶어서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례에 대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간단히 살펴보면 1월 4일자로 판결이 선고가 되었고 1월 18일 이후부터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이 기사에 대한 내용을 보면 대법원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다시 검토한 판례를 하거나 혹은 피해자의 진술의 일관성만으로 유죄를 선고하던 그런 기존의 그런 관행들에 제동을 걸었다라는 취지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내용만 보면 예전에 있었던 판결문들이 전부 다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대법원에서 인식을 했고 따라서 이제 피해자 진술이 일관됐다는 것만으로 유죄를 선고해서는 안 된다라고 호들갑 뜨는 기사가 좀 많이 양산이 됐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판결문의 원문을 살펴보면 여기 나와 있었던 이 피고인이 사실 일반적인 남성 혹은 일반적인 가해자와 좀 다른 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무슨 얘기냐? 이 사건의 피고인 같은 경우는 자폐성 성향을 갖고 있었던 친구였었고 그리고 또한 지적으로 중증 장애를 갖고 있었던 친구였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 피고인이 했던 주장과 진술 자체가 상당히 일반적인 상식에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이례적이다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을 가지고 유죄를 선고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문이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피해자 진술이 일관된 건 사실이야. 그런데 피고인의 진술, 그러니까 변명을 한번 살펴보자. 근데 피고인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빈자리만 보면은 계속해서 앉는 버릇이 있어서 거길 채워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 때문에 자기는 계속해서 옮겨가다가 피해자까지 왔던 거고 따라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는 의도가 아니라 저는 그냥 그 옆에 앉으려고 했었던 거에 불과합니다 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었던 걸로 보여요. 이게 일반 남성이라고 하면 사실상 좀 이해하기 어렵죠. 자기가 앉아있다가 저쪽에 빈자리 났다고 해서 그쪽으로 옮겨가지 않고 저쪽에 또 빈자리 났다고 해서 그쪽으로 옮겨가서 앉고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결국 그게 무슨 말이냐? 이례적이다, 일반적이지 않다라고 판단했을 거라는 거예요. 결국 이 재판부는 우리가 기존의 피해자에 대한 진술을 좀 확인하거나 성인지 감수성을 이용했던 이유가 뭐야? 피해자가 어떠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저항을 하지 않았다거나 항의를 하지 않았다거나 이런 행동이 있어서 무죄를 나왔었던 많은 판결문들을 봤을 때 이건 문제가 있었던 거고 실제로는 그 상황에 대해서 피해자를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는데 피해자가 그때 당시에 프리징 현상이 발생해가지고 정말 딱 얼어버렸어. 그래서 저항을 할 수도 없을 수도 있고 혹은 항의를 할 수도 없을 수도 있다. 이런 거까지 검토해서 피해자 진술이 일관된다고 하면 유죄를 선고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판결문이 지금까지 판결문이었다면 이번 대법원 판결문은 피고인에게도 정말 특정한 상황, 지금처럼 중증장애가 있다든지 아니면 자폐장애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그 진술이 다소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이라 하더라도 그냥 네 말은 이례적이니까 비상식적이니까 못 믿겠어 이렇게 한 번에 쳐내지 말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이라든지 피고인에 대한 상황 혹은 피고인의 진술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조사해보고 수사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을 정도의 증거 자료를 입증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판결문이었어요. 결국 모든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의 진술의 일관성을 무시하거나 피해자의 진술의 일관성만 유죄를 선고하지 말라라는 취지의 판결문이 아니고요. 오히려 반대로 피해자를 그만큼 검토하는 만큼 피고인 역시도 그만큼 수사기관이라든지 재판부에서 좀 면밀히 생각해보고 면밀히 검토해본 다음에 좀 판결문을 쓸때 양쪽의 진술을 다 들어보고 작성을 해라 라는 취지의 판결문인 것입니다. 결국 아직 변한 게 없어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만으로 유죄를 선고될 수 있다는 그 판결문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고요. 다만 조금 더 진일보했다고 하면 피고인의 진술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라는 취지가 새롭게 생긴 거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는 전향적인 판례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변한 건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우리는 수사기관서부터 재판 단계까지 본인의 진술이 정말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좀 기해야 되는 상황이라 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실제로 우리 의뢰인들에게도 말씀을 드리자면 조금 많이 실망하시는 경우는 있어요. 그래도 사실관계에 대해서 정확한 확인을 하고 이 판결문을 자신의 사건에서 쓸 수 있는지 여부를 정확히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 변호인의 의무이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고, 이런 영상으로서 의뢰인들이 조금 더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이 사안에 대해서 좀 정확히 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예. 오늘은 간단하게 2023도 1308 하나의 판례에 대해서 너무 기사에 나왔던 내용처럼만 해석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간단하게 영상을 촬영해 봤습니다. 다음번에도 이와 같은 판례가 나오거나 혹은 어떤 사회적 이슈가 나왔을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정확한 해석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DK 김민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